건강을 위해서 주말에 등산하는 인구가 참 많아졌는데요. 이제는 특히나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시점이라 마스크가 없어도 등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은 따뜻해져가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산림청에서 2022년 등산 및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 조사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9세 이상에서 79세 이하의 성인들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가 무려 78%나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200만 정도의 엄청난 수치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수치로 따지자면 1,8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등산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이라는 것은 운동 시간이 마라톤보다도 길고 시간당 소모 열량도 달리기나 수영보다는 높은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등산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평상시에 운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나 등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며 또한 50세 이상의 남녀는 등산을 하기 전에 심장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데다가 골밀도까지 떨어지므로 살짝만 삐끗해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치 않게 일어납니다. 건강을 위한 등산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등산화입니다. 그냥 아무런 신발을 신고 가는 것보다는 등산을 위해서는 등산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용도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끔 당일 코스로 3-4시간 정도의 산행 코스로 간다면 경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험한 산을 탈 예정이라면 중등산화가 좋습니다. 경등산화는 가볍고 편한 대신에 내구성은 약간 떨어지고 중등산화는 약간 무거운 대신에 내구성, 보온성, 방수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등산화는 평소 신발보다 5에서 10mm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발볼이 넓거나 발에 살이 많다면 10mm 큰 것을 선택해서 깔창을 하나 더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양말을 신고 발을 앞쪽까지 끝까지 밀어 넣었을 때 뒤꿈치 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었을 때 발등 뼈나 복숭아 뼈 등이 아프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등산복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등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건 99% 한국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등산복을 참 좋아하는데요. 등산복은 무조건 비싼 고성능의 등산복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은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여러 겹이 아니라 대강 걸치고 나가게 됩니다. 흔히 등산을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걸을 때 열심히 옷을 입고 있다가 쉴 때 더우니까 옷을 벗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에너지 효율을 극도로 낮추는 행동입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걸을 때는 겉옷을 벗고 걸어야 하며 쉴 때는 체온의 보존을 위해서 입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도 노련하고 전문 산악인일수록 남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수시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 겹의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속옷을 입어야 되며 대표적인 소재로는 쿨맥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온기를 유지시켜주며 땀이 잘 증발될 수 있도록 통기성이 좋은 소재의 옷을 골라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폴리스로 된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겉옷인데요. 비나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바람과 습기를 차단해줘야 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소재로는 고어텍스가 있습니다. 바지는 대부분의 등산복 바지들이 방수 소재에 가볍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산복 바지를 입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등산 스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스틱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한 지형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이끼가 껴서 미끄러운 지형을 지날 때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평지처럼 보이나 평지가 아닌 곳들이 있어서 미리 찔러봐서 바닥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분산시켜주며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등산은 평지가 아닌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이 무릎과 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스틱은 한 걸음마다 우리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4%가량 흡수해준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등산은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걷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제3의 다리라고 하는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하체에만 집중되는 무게를 상체로도 분산시킬 수 있기에 관절을 보호하는 데 특히나 도움이 됩니다. 상체로 무게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상체 근육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부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등산 스틱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사 및 간식입니다. 등산 전에는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화 흡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산행 중에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탈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단백, 저지방, 그리고 고탄수화물의 식품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식사량의 3분의 2 정도만 먹는 것이 좋고 등산 직전에 먹는 것보다는 등산하기 2-3시간 전에 섭취해서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탄수화물이 신체에서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유나 우유처럼 장내 가스를 생성하게 하는 식품군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 고추장과 고춧가루처럼 탄수화물의 산화를 촉진시켜서 에너지 소모를 키우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산을 하는 도중에는 자주 섭취해야 하는 것이 물인데요. 탈수를 막기 위해서 자주 마셔줘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와 갈증 해소를 위해서 방울토마토나 오이를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는 모두 수분 함량이 높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 등산객의 경우 갈증을 덮어주고 열을 진정시키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삭한 식감이 주는 청량감은 등산으로 지친 마음을 상쾌하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또한 땅콩과 잣, 아몬드 등 견과류나 바나나, 초코바 등을 챙겨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등산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등산할 때 몇 시간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력 보충을 위해서 열량이 높은 간식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당으로 인해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고열량 간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땀을 통해 배출된 물뿐만 아니라 염분도 함께 보충해줘야 하니 염분이 포함된 간식거리를 준비하거나 식염포도당 같은 것을 구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염분이 부족하게 되고 몸의 균형이 깨져서 두통이나 의식장애 등이 올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군인들이 행군하기 전 식사는 엄청나게 짜게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는 아침이 너무 짜게 나와서 안 먹고 여름에 행군을 했다가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등산을 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등산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등산이 좋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테니 간략하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등산은 2-3시간 만에 5,000에서 7,000kcal를 소비합니다.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지방 감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강화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니 근력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 심폐기능도 강화가 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울증을 예방해줍니다. 자연에 있다 보니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고 봄, 여름철에는 녹색의 푸른 자연을 보게 되고 가을에는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게 되면서 정신적 만족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해야지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건강을 지켜야지만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생기고 오래 사는 것 또한 아프지 않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어떤 누가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을 것이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이 무너져서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일단은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발전하면서 살자라는 게 채널의 정체성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